안녕하세요, 곽토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학생들과 같이 화방 쇼핑, 스케치, 초벌, 중벌까지 진행된 그림을 완성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술작품과는 다르게 입시미술은 어느 정도 답과 공식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스타일들 사이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붙을 수밖에 없는 공식을 지키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볼게요. 완성의 1번 척도. 메인 정물이 완벽하게 근경에서 존재감을 자랑하느냐, 사이즈를 충분히 잘 뽑아냈느냐, 형태가 틀리지 않았느냐. 근데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고칠 수가 없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만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저도 9년 만에 제가 이 입시 수채화를 다시 해보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손이 되게 무뎌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붙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옆 사람보다 무조건 여기를 기술적으로 잘 그려야지만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 그림에서 충분히 메인의 역할을 하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묘사를 해낼 수 있으며 어딘가 틀려서 눈에 거슬리는 곳이 없기만 하면 붙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고 있는 이 입시 수채화뿐만 아니라 입시 미술이 다 그래요. 좋은 그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여기에 가이드 색깔을 좀 뿌려놨으니 적당히 완성까지 좀 달리기에 밝은 데를 어느 정도 채워놔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브 그린을 살짝 써준 이유는 여기가 일자로 쭉 비워지면은 아무리 밝은 데가 맞다고 한들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외곽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저는 색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마무리를 해줄게요. 왜냐면은 시선을 여기랑 여기를 똑같이 꽂히게 하기보다는 한 군데, 사실 여기를 주고 쭉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주고 약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느 정도 조금 가다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는 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이미 이쪽을 조금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입시미술 선생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등장해서 댓글을 남겨줬었는데 두 명의 굉장히 특이하고 대치되는 예시가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난간의 첫째 딸이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위니팝콘에서 같이 오래 일했던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둘이 미대를 가기로 마음먹은 처음부터 저랑 쭉 같이 입시를 해서 고3 현역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둘 다 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스타일에 집착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같은 과정으로 가르치더라도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기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미대를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하나를 보면서 또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입시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입시를 배워나가면서 본인 그림을 그릴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가는 본인의 성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인 작업을 할 때도 결국은 또 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푸른색으로 저채도의 색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본인이 되게 호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작업도 수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색조로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 여기는 푸른색 쓰면 이게 단점이니까 여기는 보라색 써 라고 가르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붙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푸른색을 쓸 거면은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런 조합으로 색조를 약간 더 풀어서 다양해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다행히 입시에도 성공을 했죠. 하나 진짜 학원 끝나고도 남아서 더 그리다 가고 막 그랬었던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입시미술 해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너무 공감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와 맞아 그때 그랬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게 된다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진짜 울트라마린이랑 반다이크 섞으면은 내가 엄청 뭐라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되게 국룰 조합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했던 이유는
초벌해서 농도를 줘서 한 번에 그림을 거리감과 조합을 빼내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 다 반다이크와 울트라마린 조합으로 하게 되면은 일부 농도가 너무 짙어져서 나중에 다른 푸른 계열로 포인트를 주기 어려운 색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번트 시엔나나 번트 엄버 그리고 올리브 그린 조합으로 조금은 맑은 색감으로 약간 빛을 표현을 해준 다음 그 다음 어둠을 잡아주라는, 저는 막 주문을 굉장히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빛을 너무 없애버리면 나중에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간의 색조를 줘가지고 빛을 먼저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림자를 잡아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입시미술에서는 내가 불필요한 곳에 터치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슬럼프라고 표현들을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그림이 너무 나 진짜 망한 것 같다, 어떡하지? 라는 경험을 하는 거를 보통 슬럼프라고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곽토리가 평소와 같이 시험 치고 나서 잘 그려서 앞에 나왔어요, 그림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림이 너무 뭉툭한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 예리하고 날렵함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평소보다 못하는 것 같고, 갑자기 확 꽂힌 거예요. 내 스타일이 사실 그 학원에서 추구하는 것과 조금 달랐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되게 꽂혀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못 그리는 것 같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따라잡힐 것 같고 되게 멘붕이어가지고, 그 강평이 끝나고 그림을 들고 예전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는 내 문제를 딱히 짚어주진 않는다. 난 너무 초조하다. 칭찬만 듣는다고 나 무조건 붙겠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란 건 정말 모를 일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보더니 잘 그렸는데? 그냥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이래가지고 뭉툭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를 더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아니 전체적으로 문제 없어. 잘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그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 더 잘 쪼개가지고 날렵하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붙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 분위기가 문제가 없다. 흐름도 잘 뺐고 거리감도 잘 뺐고 컬러도 문제가 없다. 허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물동이 많은 편이라서 뭉툭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게 이 그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언제 멘붕이었냐면 그때밖에 없어요. 진짜 그 외에는 뭔가 나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앞으로 나갈 뿐이었지. 아랫부분 뱅에다가 약간 오페라를 가미한 색을 섞은 이유는 포인트 부분을 조금 푸르게 잡아줄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에 밟고 꺾이고 밟고 꺾이고 밟고 꺾이고라는 거지 같은 구조잖아요. 꺾이는 데까지 쭉 일렬로 비워주면은 아무리 빛을 이렇게 앞쪽에서 대단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림이 너무 종이 잘라놓은 것 같고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면은 밝히고 밑엔 잡았다, 윗면 밝히고 밑엔 잡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굴곡을 해석해주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반사광도 처음에는 완전 노란색으로 터치했던 게 결국은 무게감 있게 채워져 가죠. 그래야지 완성이니까요. 색을 섞어서 자연스럽고 정말 실사처럼 그리는 것도 정말 좋은 그림의 하나예요. 입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과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식이 좀 화풍까지 결정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그런 그림만 붙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림도 패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패션도 돌고 돌잖아요. 요새 레트로 뭐 옛날 스타일 빈티지 이런 거 꽂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언젠가는 옛날 거 오래된 거 유행에 뒤떨어진 거 라는 취급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 가치와 그때만의 디자인 혹은 그 세월감을 다 가치 있게 느껴서 그걸로 만드는 또 분위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틀린 게 없다는 거지. 다를 뿐. 틀리지 않을 그림을 그린다면 제 생각에는 옛날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충분히 붙는 거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힘든 입시 생활을 겪고 있는 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는 스타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치고 잘 그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제일 나쁜 거, 저 선생님 스타일 별로야, 이 선생님 스타일이 좋아, 이런 거 하는 친구 중에 저는 잘 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본인 스타일을 학생한테 요구한다면 그거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학생과 너무 다른 스타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허나 그 선생님의 그림이 저 선생님 못 그린다, 저 선생님 스타일 구리다,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봐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학생한테 꼭 해야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진짜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제가 파란색으로 밑색을 깔아놓은 친구한테 일부 부분을 보라색으로 밑색을 덧칠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 왜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나는 보라색을 쓰니까 라고 말하면 좋은 선생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은 너무 겹쳐서 거리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빛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뜻한 색을 썼어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으로서도 학생의 보는 눈에 일조할 수 있는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시에 도움을 주려면 잘 그리는 것보다는 틀린 부분을 잘 짚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는 분명히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조금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장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더 주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짬뽕이 나타나는 거고요. 되게 어느 정도 뭉툭함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날렵하게 끌어내주는 게 이제 완성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색만 막연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진해진다기보다는 더 선명해지는 게 가깝겠죠. 그냥 막연하게 진해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완성은 진해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에서 가장 진해야 되는 어둠이 어딜까요? 그림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제일 센 어둠은 이 정물에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있기 때문이죠. 제일 앞에 있다는 거는 시선을 완벽하게 끌고 다음으로 빼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정물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것들의 어둠 조정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제가 얘를 완성하지 않고 뒤에 차의 검은 부분에 심취해서 얘를 엄청 검게 칠했어. 멀리서 보니까 얘가 되게 검어졌어. 그러면 얘는 더 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타겠죠. 여기 그림이 너무 탔다라고, 그림이 너무 어둡다라고 선생님들 말하는 이유는 그런 그림을 이끌어가는 순서적인 차원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들이 굉장히 다분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학원 다닐 때 옆반에 계셨던 학우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컬러가 바로 그 오페라 컬러입니다. 마무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 꼭 하얀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빼놓고 점점이 저는 채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날렵하지만 물방울이 남아있는 그런 터치를 이용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물방울이 있지만 되게 선명하게 나오는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페라를 과하게 칠해서 얘가 핑크색 물체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재적소에 뿌려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얘네들을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해주면서 남은 부분을 오페라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나고 나니 흥미로웠던 부분은, 제가 큰 학원을 다닐 때 그 학원 스타일이 이미 아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100여 명 학원에서 항상
앞에 나오는 잘 그린 그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학원 뭐 오래 다닌 분들은 제 그림이 좀 이상하다, 저게 왜 잘 그렸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걸 신경 쓰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지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 연구를 진짜 많이 해요. 학생들 그림도 보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입시가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이렇게 즐겨 쓰는 색을 뿌려주면서 물체를 이끌어낸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야. 근데 그때 약간 좀 위기가 오더라. 뭐 물론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잘 그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오피셜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와씨 나 열심히 해야겠는걸 이랬던 생각이 있네요. 근데 한편으로 조금 뿌듯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내 그림 스타일처럼 내 그림을 짚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잘 그리는 학생들은 또 더 좋은 무기를 어떻게 보면은 오피셜하게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과 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또 싸워야 하는 경쟁자인 거잖아요. 다소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반반이었어서 아씨 나 그 와중에 여기 잘못 칠했어.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반반이었어서, 그리고 제가 뭔가를 담아놓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갖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자랑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잘못 칠했어! 이런 거 잘못 칠한 거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자,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지금 이제 여기를 적당히 잘 끌어냈습니다. 끌어낸다는 게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포인트에 눈이 가도록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끌어낸다는 건.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너무 지저분하게 남지 않게 조금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매료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남긴, 내가 멋있게 남긴 하이라이트 이렇게 손쉽게 없앨 수 없지 막 이런 거에 매료되면 안 된다니까. 영구작! 선생님들 영구작 하잖아요. 영구작이 뭐냐면 붙기 위한 속도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 천천히 선생님들이 내가 이 정도로 스킬을 그릴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오래오래 그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영구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잘 그린 부분에 매료돼가지고 진짜 완성을 잘 못한다. 저도 영구작 하면서 이거 완성 못하겠다 했던 적이 꽤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주둥이가 오렌지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밑색 깔 때 조금 어둡게 깐 느낌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여기가 둥근 건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직각으로 꺾인 것처럼 스케치를 해놔갖고 제가 여기가 좀 아쉽습니다. 자, 오페라의 위대함을 아시겠지 않나요? 얘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오페라 천지로 보이나요? 아니라고요.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기만 하면은 내가 얘를 시선을 끌기 위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제깍제깍 넘어갈 줄 알아야 인류입니다.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윗면 색깔 중에 하나가 오페라의 옐로우 섞인데요. 이게 또 버밀리언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윗면에게 굉장히 적절한 빨간색이 나와요. 깔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게 뭐냐, 얘는 옆면인데 되게 한 톤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밀도를 쌓아줘야 합니다. 색을 뿌려주기만 한 거를 이제 연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얘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여기는 또 농도만 어느 정도 짚어주면 생각보다 쉬워요. 요새 입시 어떻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요새 홍대는 성적으로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로잉 시험을 본다나? 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로잉 시험을 보니까 그것 또한 엄청 어려운 것이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드로잉이라는 거는 좀 순간적이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뭔가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수련을 해서 입시를 했던 과거에 비해서 딱히 막 어려워졌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또 윗면은 이게 또 어려운 거다. 이게 투명한 물체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리기에는 이제 비치는 쪽이니까 애매하지 않나.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러면은 좀 대충이지만 질감적인 묘사를 해줘야 된다 라는 판단으로 저는 색을 던져가면서 윗면은 빨간색, 윗면은 파란색인 척 해볼게요. 저는 이 앞부분에서 색을 좀 보여주고 여기는 쭉 빼줄 거예요. 왜냐면 투명한
투명한 물체가 뒤에 색깔이 있는 물체랑 닿았을 때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찰로 인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현상이에요. 투명한 랩 같은 물체가 이 물체에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명한 물체에 어느 부분이 가장 색깔이 잘 보일까요? 바로 닿아 있는 이 지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랩을 손에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이렇게 붙여서 볼 때랑 손이 붙여서 있을 때 훨씬 잘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관찰로 인해서 좀 깨달아줘야 하는 부분이죠. 공식이라기에는 관찰이 필요한, 생각보다 되게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어둠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줄지 고민을 해볼까요? 어둠은 더 진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색깔 위주로 밀도를 채워주는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이미 톤이 한번 잡혀 있으니까 레드 컬러를 들어간다고 얘가 막 쨍한 레드가 되지 않거든요. 얘가 좀 파란색으로 들고 있다. 파란색으로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약간 더 힘을 줘볼까요? 라벨이 이래서 어려워. 색깔이 너무 중구난방인데 얘를 그 색으로 보이면서 어둠까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밝은 데 있으면 밝은 데 있는 대로 날렵하게 그려줘야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얘는 투명한 비닐이잖아요. 근데 투명한 거를 투명한 색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처럼 그리게 돼버리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사실 관찰 없이 암기적으로 그렸다는 굉장히 나쁜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거 딱 봐도 외워서 그랬네. 이게 왜 파란색이야 싶은 거 굉장히 조심해줘야 돼요. 뒤에는 쓱 빠져야 되니까 너무 강렬하게 가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이제 어둠 잡아주고 매끄럽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질감이 살 수 있도록 터치감을 좀 살려주고요. 자, 보면 하이라이트는 지금 여기만인 거야. 앞에서 꽂고 뒤에는 파란색이 자연스럽게 비치는, 그리고 그러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정확한 목표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너무 칙칙하지 않도록 그리니쉬 옐로우로 좀 메꿔줬어요. 이제 정말 연한 무채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이대로 다 남길 수는 없으니까요. 형태를 좀 마감해준다는 느낌인 거죠. 빨간색이 비치지만 투명도 있으니까 어둠은 좀 무채색 느낌을 살려서 투명 소재 자체가 약간 질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무채색으로 연하게 쌓아주고 있습니다. 제일 밝은 데는 좀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제일 밝은 데는 그 물체의 본질의 색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빛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밝은 데인데, 빛을 받는다고 빛의 색이 되냐? 아니죠. 빛을 많이 받으면 그 물체 본연의 색이 가장 쨍하게 또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하지만 또 제일 밝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체가 제일 예쁠 수 있는 색을 또 윗면에 꼭 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점점 빠져야 되는 데란 말이에요. 이 뱅 바로 뒤에 랩이 있지만 거리감을 이렇게 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입체를 표면에 옮기는 우리들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얘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지만 종이상에서 되게 먼 것처럼 거리감을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빠지는 색으로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수채화인데 비비면은 벗겨지지 않나요? 기술이라고 말할 만한 느낌이라서 손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세게 하면 벗겨지겠지. 물 조절을 잘하면 안 벗겨지게 할 수 있다. 녹색의 대장은 또 비리디안 아니겠습니까? 또 포인트 위주로 비리디안으로 살짝 잡아주고, 빠지는데도 톤을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중경 물체는 완성에 살짝 오페라를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오페라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저는 완성 단계에서 오페라를 아주 남발하는 편인데요. 자, 지금 생 오페라를 이제 또 제가 또 남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쨍하게 보여줄지에 대한 이론만 있다면 오페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얘가 빨간색이었거든요. 오페라에 버밀리언을 섞으면 앞에 물체에 쓰기 아주 좋은 레드가 나오거든요. 좋아. 얘를 또 너무 많이 묘사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림자 지금 되게 허접하거든요. 허접한 그림자도 제가 최대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초벌에서 농도를 많이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완성하는 단계에서 나와요. 완성 단계에서는 색을 채워주고 밀도를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색이 채워져야지 진행이 빠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밑색 깔아준 거에 열심히 밀도를 이렇게 채웠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한참 톤을 더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시간이 2배가 걸리고 헛손질을 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벌에서 밀도를 꽤 올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그림자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빠지고 빠집니다. 허나 물체의 길이에 비례해야 되고 시점에 비례하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체크해줘야 돼요. 너무 더 길어지진 않았는지, 너무 더 짧아지진 않았는지. 그림자와 물체는 한 몸이거든요. 물체 따로 그림자 따로가 아니에요. 물체 한만 잘 그려도 그림자를 틀렸으면 그게 되게 틀린 그림 같아 보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여기 뭐야, 왜 튀어나왔지? 이제 중경 부분을 완성을 해볼게요. 얘가 확 당겨져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경도 더 할 때가 생겼단 말이죠. 제일 진한 거가 더 진해졌으니까 중간 진한 것도 이제 지금 더 진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하얀 부분을 매끄럽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다소 거칠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덜 거칠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터치가 하나일 때는 얼룩 터치가 하나 있는 것 같고 3개일 때는 약간 여기가 어둠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30개가 되면은 여기가 면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돌아가 보이거든요. 그만큼 손이 여러 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하얀 차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이상 톤은 올리지 않고 이렇게 되게 맑고 물방울이 남지 않는 터치로,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게 흰 차의 흰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빈 곳을 채워줄 거예요. 이런 터치를 남겨줄 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남는 게 아니라 물을 좀 빼준 다음에 그냥 쓱쓱 지나가듯이 남겨줍니다. 그러면은 색연필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자연스럽게 톤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를 더 어둡게 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이 차를 더 탄탄하고 더 많이 돌아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에 필요한 색들도 채워줄게요.
강조 빠지고 강조 빠지고, 여기도 강조 빠지고 강조 빠지고, 여기는 강조는 아니지만 살짝. 그럼 저는 생 울트라마린을 여기저기 흩뿌리고 있어요. 사용하는 목적은 강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빛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빛은 한 색깔이 아니에요. 흐드러지는 굉장히 쨍한 느낌인 거죠. 이거를 색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란색을 뿌리면서 빛이 떨어진 것처럼도 표현을 하고, 쨍한 파란색을 표현을 하면서 빛인 척도 표현을 하고, 다양한 느낌으로 빛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대신 물체 본연의 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이제 이 라이트 부분은 제가 저번 중벌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빠져서 그리기 딱 좋은 소재지만 절대 빠져서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잡혀서 풀리고 잡혀서 풀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로잡히기 딱 좋고, 쪼개다 보면은 이렇게 둥근 유리가 더 가까이 있고 그 속에 쪼개져 있는 이 라이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둥근 유리를 망각하고 얘를 쪼개면서 이게 둥글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너무 날렵하고 기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실수를 하기 딱 좋은 전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잡혀서 풀리고 잡혀서 풀리는, 그리고 풀리는 쪽은 저는 너무 푸른 계열로만 다 그리기보다는 포인트 부분은 약간 푸른 계열로 잡아주면서 빠지는 쪽은 조금 따뜻하게 빼주도록 할게요. 묘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꽉 찬 것처럼 보여준다는 게 밀도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묘사보다는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밀도를 올리는 게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보거든요. 묘사를 하는 건 일정 수준 이제 수련을 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쉬워져요. 오히려 묘사를 안 하듯이 표현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이 까만색 테두리가 까만색이라서 잡혀있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얘가 한참 앞에 있고 얘가 쑥 뒤에 있기 때문에 요 물체가 한참 앞에 있고 쑥 뒤로 가는 거랑 같은 위치로 풀어줘야 돼요. 절대로 이 라이트랑 이 프레임이 같이 동일하게 묘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허나 얘가 얘보다 튀어나오면 안 된다. 얘는 얘보다 뒤에 있으니까. 공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지만 지켜서 그리는 게 생각보다 머리 쓸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입시미술 수채화에서만 있는 일일까? 아닙니다. 자, 디자인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디자인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림이라는 것은 앞부분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린다고 좋은 그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를 끌어나가는 밸런스가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밸런스를 지켜나간다면 화풍은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요새는 뭐 어떤 학교들이 입시를 많이 보나요? 이게 학교가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학교에서 입시생들을 줄 세워서 받듯이 정말 다 오로지 수요 공부 법칙에 따라서 입시생들도 줄 서서 학교를 써서 가잖아요. 뭐 작년에 여기가 더 셌다더라 뭐 등등을 감안을 해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새가 옛날 제가 입시를 할 때처럼 비슷한 그런 형상으로 입시생들이 학교를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입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홍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그냥 포트폴리오로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홍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홍대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신혼을 치고 난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응시하는 학교군을 나눠서 그냥 단순 정물 수채화를 하든 아니면 홍대 준비를 하든, 그리고 홍대 치는 학생들은 홍대와 비슷한 입시를 치는 다른 가군과 다군의 학교를 치든 약간 이런 구조였거든요. 요새도 그런지는 궁금하다. 제가 입시를 가르쳤던 1, 2학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저의 클론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던 남간의 첫째 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미네랄 바이올렛 색감을 아주 잘 소화하는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었어요. 제 스타일대로 그냥 그대로 되게 잘 따라와주고 본인이 가진 성향도 아주 잘 맞아서 제가 진짜 저의 클론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는데, 홍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되게 아쉽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게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랑 별개로
이제 수요 공고의 법칙에 따라 홍대가 조금 더 빡셌고 더 유리한 합격을 위해서 가군과 다군의 홍대와 비슷한 입시를 치는 국민대랑 경희대를 쳤었고 아마 국민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신내림을 받은 거야. 하나가 시험 치기 전날 갑자기 꽂혀가지고 말린 정어리였나? 3개짜리 그 생선 그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게 나온 거야. 그거는 무조건 메인 정물감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잘 그려야 돼. 뺄 수가 없어. 빼는 순간 경쟁률 떨어져. 다른 거를 남들보다 2배 정도 잘 그려야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져. 그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정물 수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공간과 정물을 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100% 정물만 바닥에 나란히 있는 그런 수채였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와 대박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진짜 운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티 안 나게 그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 완전 백색 종이가 그대로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결국 덮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덮느냐가 또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덮기만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데 내가 지키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켰을 때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도 더 효과적으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얘가 너무 빼쪽하지 않게 표현했어요. 왜냐면 얘보다 더 뒤에 있는 데다가 이 유리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 뒤에 있으면 그만큼 더 공기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유리막이 있고 그 안에 또 공기가 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 층층층층층층을 더 표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얘는 선명하고 날렵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앞에서 뒤로 풀리는 구조니까요. 풀어지는 쪽은 조금씩 따뜻한 색을 섞어줄게요. 따뜻한 색을 섞어주는 이유는 푸른 계열이 똑같은 명도의 색상이라고 봤을 때 푸른색이랑 약간 더 따뜻한 색이랑 따뜻한 색이 조금 더 멀리 있어 보이는 저는 성향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 오페라를 살짝 물 타서 섞어줬지요. 여기도 오페라를 살짝 물 타서 오페라를 예쁘게 써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반사광도 좀 지나가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도 한번 지나가줄게요. 옆면이니까 한번 눌려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금 무채색이 공간감보다는 좀 단순하게 밑색이 깔려있는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 내가 좀 중보를 너무 막 되게 정신없이 진행하느라 열심히 물동만 남겨주고 제대로 된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페라에 올리브 섞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반사광색인데 똑같이 어둠인데 기본적으로 톤은 쌓였지만 약간 심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빼줄게요. 빼준다는 것은 공간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컬러감을 통해서 그리고 색깔의 농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안이 전체가 그림자인데 그 중에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밝은 곳들이 있어요. 이 물체 바로 뒤라던가. 물체 바로 뒤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물체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멀리 있어 보이듯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지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까보다 조금 더 공간이 표현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저는 지금 제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 흰 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좀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 나뭇잎이 이렇게 은은하게 그림자가 빛이 나타나듯이 표현을 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쭉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서 거슬리지 않게 표현하는 사람 많을 거야. 하지만 분위기까지 넣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지. 근데 내가 분위기 내는 거 되게 잘하거든? 그럼 난 여기에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별로 또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 이 부분 열심히 완성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올리브 그린 계열, 약간 그리니쉬 계열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닦아주듯이 얘네를 들어가게 되면 색이 쌓아서만 밀도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중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닦아주는 것도.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자연물을 묘사를 해줬을 때
조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얘는 좀 은은하게, 왜냐면은 여기에 또 터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거리감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또 그렇다고 막 색으로만 조진다고 여기가 땅이나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겠어요? 완성이 아닌 부분은 지금 무조건 다 한 번씩 지나가줘야 돼요. 여기도 바퀴랑 맞붙는 곳은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듯이 한번 빼줍니다. 기본적으로 올리브 베이스로 색을 채워주고 있고, 조금 터치와 터치 사이의 경계를 서서히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빛을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넓은 면적의 땅에 터치를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터치를 들어가줘야 돼요. 이유는 땅이 쏟아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원경도 슬슬 밀도를 올려줘 볼게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닦아서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완성을 하지 못했을 때 말린다는 수습할 시간을 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나는 말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됐어요. 이쪽을 내가 좀 푸른 느낌으로 해준 이유는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지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해야지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얘는 또 약간 앞쪽으로 오면서 앞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의 그림자인 척을 하려고 제가 푸른 느낌으로 그림자를 넣어줬었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경계 혹은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의 그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물이 있는 쪽이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최고 어둠 옆에 있어야죠. 근데 약간 노란 밝음을 쓰면서 약간 밝은 색을 많이 바닥에 넣어줬는데, 너무 쏠리지 않게 살짝 푸른색도 사이사이 터치를 넣어줄게요. 너무 물동이 남지 않게. 물동을 안 남기려면 이런 식으로 쓱 지나가면 돼요. 쓱, 진짜 쓱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동이 안 남아요. 근데 툭 해서 가만히 있으면 물동이 남죠. 정말 단순하다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되 또 물감이 너무 없지는 않게, 지금 저는 너무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 대충 바닥에 흉내만 내주고 마르고 난 뒤에 다시 올 거예요. 이게 기법에 너무 심취해서 또 너무 처바르면 안 돼요. 적절한 게 참 어렵지만 중요하죠. 숫자도 지금 이제 부피감까지 제가 차근차근 잘 올려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수 빠지는 쪽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줍니다. 지금 이제 밝은색 묻힌 김에 한번 싹 덮어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뒤에는 이제 남으면 안 되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제일 앞에 메인 정물에만 있어야 된다. 이 윗면도 지금 되게 밋밋해요. 한 번씩 그냥 겨우 모양이나 잡아준 상태라서 이제 완성을 해주려면 얘네도 충분히 뒤로 밀려야 되잖아요. 뒤로 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손을 많이 대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도 앞에 바닥 처리한 거랑 똑같아요. 충분히 물감이 있지만 이제 색이 빠진, 물동이 너무 강조되지 않는 터치로, 저는 얘는 지금 좀 따뜻하게 이미 많이 묘사가 됐으니까 약간 차가운 쪽으로 밀어줄게요. 울트라를 등장시켜서 대충 여기도 면이 너무 쪼개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리도록 휴. 이제 이쪽 원경을 또 신경을 한번 써볼까요? 지금 제가 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어두워져서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최대한 색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미 톤이 한번 눌려져 있으니까 좀 색을 집어넣어도 톤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죠. 빛이 닿을 것 같은 부분에 옐로우를 좀 쏴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처바르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되게 처발로 씹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인데 처바르면 안 됩니다. 나무는 오페라에 노란색을 섞어서 좀 약간 발랄한 오렌지 톤을 만들어서 나무의 하이라이트처럼 조금씩 뿌려주고요. 지금 이 나무들이 결국은 또 어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브로 자리를 잡아놔서 나무들이 다 한 톤 같아요. 근데 지금 결국은 얘네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빠지는 부분 묘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어둠도 미네랄 바이올렛으로 정돈을 해줍니다.
형태를 살살 정돈을 해주면서 이제 톤을 마무리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정말 빛을 많이 받고 저 멀리 있는 나무인 것처럼. 자, 좀 밝은 색을 써줬고요. 풀은 좀 덩어리로 해석을 해줘야지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이는 대로 그리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자연물은 이 뱅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고 중요한 물체가 아니거든요. 좀 이 구조를 파악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린 게 좀 자연물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얼마나 대충 그렸나 볼까? 색이 올라오니까 나뭇잎 같고 괜찮아요. 뒤에는 이제 좀 말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색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던져줍니다. 근데 이런 색을 그림자의 끝부분에 넣어주면 그림자가 좀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림자 바로 옆에는 밝은 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뒷부분은 미네랄 바이올렛을 조금 포인트 부분에 뿌려줄게요. 뿌려준다는 건 시선을 끌어주고 싶은 곳을 약간 정돈해주는 개념이랄까요?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형태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날렵한 색을 조금 써볼게요. 울트라마린은 되게 쨍해서 저는 앞부분 위주로 써주고 싶기 때문에 뒤에는 조금 물을 타서 쓰고 있어요. 아쉬운 질감 표현도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색을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 좀 나갔다. 형태를 한 번 더 깨끗하게 따주고 일률적인 터치로 바닥이 너무 일률적이지 않도록 약간 시선의 흐름이 가는 쪽에 질감 묘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맞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바닥에 질감을 내가 넣었잖아요. 아스팔트 바닥 같은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질감을 넣어줬어요. 이 바닥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내 사랑 오페라를 마음껏 사용해서 진짜 이 물체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완성 단계는 점점 레벨을 올려가는 게 포인트죠. 완성이 점점 되고 있다. 완성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건 진짜 내가 얘를 끌어내기에 최고 끝의 색깔까지 썼다. 그 끝의 색깔 중에 하나가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오페라를 조금 날렵하게 간격을 줘서 이 광택감 있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얘가. 그 질감까지 표현을 해주고, 네, 밝은 부분은 노란색이 비친 것처럼 처리를 해주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게 뭔가 예뻐 보이기도 해요, 내 눈에는. 근데 예뻐 보이기 위한 장치는 아니고요.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오라고. 맨 앞에 있는 거는 눈에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최대 한도까지 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체에 볼륨감이 생기니까. 근데 물체를 어떤 색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포인트 되는 데는 조금 다채롭게 시선을 끌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밀리언까지 나와줘야겠어. 이게 결국 멀리서 봤을 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보라색인데 눈에 돋보이는 보라색이다가 보이면 되는 거라서 돋보이기 위한 장식성 색깔들을 저는 되게 많이 써줬어요. 자, 이 모서리, 색과 빛이 만나는 모서리에 하이라이트를 써주면 그 모서리에서부터 퍼져나가듯이 또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은 정말 얘를 맑게 써서 얘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뿅한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메인 종물의 포인트는 진짜 울트라로 잡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얘도 빨간 물체인데 약간 반사광이 촉하면서 울트라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시선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하이라이트 정리되거든요. 하이라이트 정리라 함은 제가 이제 이 하얗게 비어져 있는 거 정리해서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빨간색은 뭘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까? 바로 비리디안입니다. 비리디안으로 이 경계에 포인트를 줬을 때 얘가 묘하게 확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이라이트 많이 남겨놨잖아요. 이거 다 정리해줘야 된다고. 이건 좀 위치가. 비리디안이 예쁘다고 이제 또 처발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참 과제와 폭발의 반복이랄까요? 재밌어요. 저는 항상 하면서 재밌었어요. 입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즐기세요. 내가 더 좋은, 나은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감는다는 거에 있어서 그게 나중에 똑같은 입시 미술을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대학을 가든 자기 작업을 하든 하나 도움이 돼요. 그런 볼 줄 아는 눈이 키워진 것에 있어서. 그게 뭐 그림을 그릴 줄 아냐 못 그리냐 이 차원이랑은 다르게 그냥 더 좋은 거, 더 발전된 거로 향하는 좀 방향성이랄까요? 그리고 또 퍼머넌트, 이것도 제가 또 아까 오페라처럼 쓰기 좋아하는 색인데요. 이렇게 또 이쪽 빠지는 쪽에 약간씩 빼줍니다. 형태를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정말 이런 데 쓰는 색은 확실히 홀베인을 쓰면 감회가 새로워요. 꺾이는 부분 위주로. 왜냐면 꺾이는 데가 시선이 꽂혀서 빠지고 짚어줘야 되는 포인트니까요. 과하게 남아있는 하이라이트들도 조금씩 정리를 해줍니다. 완성이 쉽지가 않죠? 쉬운 것 같지만 어디가 빠졌지? 어디를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좀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시간 내에 올바른 수치로 완성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시험 때는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물방울을 만들어주면서 색을 엮어줬었어요. 이 공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주고 물동을 남겨서 조금 보내주는 거죠. 터치랑 물동의 사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러나게 보내주는 건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세련된 그림에는 너무 많은 물동을 남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 약간 가볍게 보여드려 봅니다. 이게 남발하면은 위험해요. 잘 쌓은 그림이 오히려 무너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썩 적절한 것 같지 않네요. 그냥 약간씩 색을 준다는 느낌이랄까? 이 정도에서 이제 완성을 외쳐보겠습니다. 완성! 드디어 완성입니다! 9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스케치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했고 물 조절도 그래 내가 물 많이 물감 많이 농도를 잊지 말자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 예리하게 딱 필요한 곳에 딱딱딱 하는 게 약간 아쉬웠어요 제 스스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정물은 그래도 뽑는데 대략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 정도면 뭐 홍대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빛이라는 거를 컬러와 농담 그리고 명도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틀린 그림은 법칙을 틀렸을 뿐 스타일로서는 절대 틀린 그림이 없다. 사실 그래서 흰색 물감, 까만색 물감을 쓰더라도 발그림 장땡이긴 해요. 그래서 회화적인 표현, 좀 뭔가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표현을 회화적인 표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실 수채화해서 되게 손쉽게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쌉고인물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완성까지 너무너무 긴 시간 토리 선생님을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학생들과 이제 입시 미술을 어떤 방법으로 같이 또 해 나갈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 갈 때까지 힘내자. 이번 입시미술 홍대 미대 가기 컨텐츠는 화방 쇼핑, 스케치, 초벌, 중벌, 완성까지 본의 아니게 대장정으로 아주 긴 영상들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 만나서 굉장히 저도 기운을 많이 받았고 완성에 대한 소감도 다들 하나씩 좀 남겨줘 주세요. 댓글 먹고 자라는 내 맘을 알란가 몰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그림이 있다던가 나도 싹 고인물인데 저는 이런 거 쳐가지고 학교 왔습니다. 이런 우리 고인물 친구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어떤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좋을지 꼭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